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의 고세희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대체 휴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두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티 가치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2017년 힘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예,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차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또 산소도 다녀오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좀 쪘을까요? 네. 네, 저희 투자의 정석에서는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3424-8200번, 3424-8200번입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매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2호선 신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1992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지하와 옥탑 다용도실이 포함된 단독주택 2층 건물입니다. 구조는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실투자액은 9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어서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수익형 물건을 5층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서울 평균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지금 형성이 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도 보시면 이제 5층짜리의 어떤 수익형 건물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여건이나 환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2호선 신림역 역세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호재 측면에서 봤을 때 신림역 경전철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 이런 쪽이 이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림역 경전철과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의 매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여건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호선 신림역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인접해서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변 학교를 보시면 은천고라든가 서울관광고, 당곡중이라든가 당곡고등학교가 이제 배치를 하고요. 주변에 보면 이제 대형 이제 공원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겠는데요. 상도 근린공원이나 장군봉 근린공원, 보라매 공원 같은 공원들도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을 보시면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보라매 병원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역도 가깝고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게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개발 호재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측면에서 이제 개발 호재가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림 경전철 건설 계획입니다. 신림 경전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서울대 입구 구간
되겠고요. 신림역이 환승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제 2호선 한 라인이 있는데 하나의 라인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형태를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라인이 하나에다가 두 개 더블 역세권이면 가치 상승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만한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악 IC를 통해서는 동서간에 굉장히 이제 이동하기 편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놓이기 전부터 사실 그 주변에 가치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개통이 된 그런 형태가 또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신림하고 봉천 터널이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되게 되면 관악구에 또 교통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개발 호재 측면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통 호재가 많이 이제 있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주변이 어쨌든 교통 호재를 통해서 주변 자체가 굉장히 편리성이 갖춰지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림 경전철이 건설 계획에 있고 신림 봉천 터널이 건설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도 살펴볼게요. 20년이 넘은 주택인데 어떤가요? 네, 건물은 뭐 보신 것처럼 이제 좀 오래된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일반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형 물건을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 대부분 2종 같은 경우가 5층으로 많이 가는데요. 3종 같은 경우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형성된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건 그 가치 측면에서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조를 보시면 단독 주택 2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그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층마다 구성을 보시면 소위 말 요즘에 이제 3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 3개, 거실, 화장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좀 더 수익형 물건으로 향후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서울 지역이 어쨌든 대지의 지가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하셨다가 중기적으로 어쨌든 지가 상승을 통해서 또는 가치 상승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래된 집이라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소득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투자 금액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투자 금액을 좀 보시게 되면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층은 이제 주인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2억 한 1천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한 9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액은 9천만 원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소득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노후 보장 생각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매물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은 사실은 이제 전세금으로 빼서 초기 투자금을 줄이는 것이 여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금을 줄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돼 있고 주변에 같은 경우는 지금 5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형으로 전환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투자금을 줄여서 투자를 하시되 조금 이제 기간을 보시고 이 지금 건물을 멸실을 하고 신축을 통해서 수익형 건물을 올린 다음에 수익형화 시키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대지로 보면 한 뭐 3.3제곱미터당 한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보시면서 이걸 다시금 신축해서 할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이제 물건이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물건에 대한 내용은 이게 수익형이든 차익형이든 결국 입지 분석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물건을 올릴 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원칙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수익형으로 올리는 형태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살펴봤습니다. 매물 개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2호선 신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1992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지하와 옥탑 다용도실이 포함된 단독주택 2층 건물입니다. 구조는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실투자액은 9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투자의 정석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2-3424-8200번, 3424-8200번입니다.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샵 8289번으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8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34.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28억 원, 실투자액은 4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매물은 이제 조금 적은 소액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가는 거고요. 본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채워서 그다음 바로 수익형 물건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제 물건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제 그 7호선의 어린이 대공원역 또는 세종대학교 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이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보시게 되면 세종대학교라든가 뭐 건국대학교 또는 이제 상업용 시설들이 상업시설들이 주변에 바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배후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그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또는 건대 상권에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편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에다 주변에 대학교가 많아서 임대 수요가 풍부한 매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7호선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역에 아주 인접한 그런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호선 건대역도 충분히 이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또 거리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학교를 보시게 되면 이제 큰 학교를 보면 세종대학교나 또 건국대학교 바로 입지를 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양초나 성수초가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따지면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아주 도심의 큰 공원이 이제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거나 이러시기 굉장히 또 좋은 환경 위치에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상권을 보시면 건대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건대 상권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화양동에 또 상권도 있습니다. 먹자골목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권이 또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백화점 건대점이나 이마트점이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쇼핑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강변북로 또는 동부간선도로를 통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올림픽대로라든가 기타 강변북로라든가를 이쪽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7호선과 2호선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학교도 많은 데다가 강변북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하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개발 호재도 부탁드립니다. 예, 호재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 자체가 이제 화양 1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작년 9월 달에 여기에 따른 재용역 결과가 재용역에 대한 의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말은 화양 지구와 어린이 대공원 주변을 대규모 상업이라든가 업무 시설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특별 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상업시설들이 좀 넓게 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변이 지금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대 상권이 또 중심의 큰 축이라면 화양 상권도 하나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2016년 9월에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시는지 연차별로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이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가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지구 단위 계획 재정 비안을 통해 활성화가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준공 예정인 건물이라 깨끗할 것 같은데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건물 자체는 이제 준공을 1월 말에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깨끗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가 이제 8층이고요.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층까지 높게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일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주변이 어쨌든 특별 계획 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5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현재는 원룸이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위층 8층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 3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7년 1월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주인이 살 수 있는 3룸 구조의 세대가 하나 있고 임대를 넣을 수 있는 원룸 24세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투자 금액은 첫 번째 매물보다는 투자금이 조금 이제 많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건물 8층 건물의 전체 건물을 지금 소유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니더라도 이게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매매가는 전체 다 해서 28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또는 이제 그 전세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보증금을 한 17억 6천만 원 정도 보증을 받는다고 보시면 현재 대출이 5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수인계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투자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대출 5억 7천만 원 받을 경우에는 오피스텔 24세대의 임대소득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소액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 매물 어떤 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금액 자체가 전체 금액이 이제 28억 원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8억 중에서 이제 어떻게 전체 24세대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다 전세로 뽑느냐 아니면 전체 중에 반은 전세로 하고 그다음에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월세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 6천만 원 자체가 이제 보증금으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출도 5억 7천 잡혔으니까 사실은 한 4억 7천만 원 되겠죠. 4억 7천만 원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금액이 예를 들어 좀 작다고 하시면 전세금을 더 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돌리시면 상당히 이제 투자금을 줄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적당하냐면 아무래도 이 건물 자체가 8층의 세대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 건물을 가지고 제가 꾸준히 이제 월세를 가지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8층에 주인 세대가 사시면서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월세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한 41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에 따른 금액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이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연령이 계시면서 전체를 관리하시면서 내가 월세를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야 생활이 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적합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세대수가 많죠. 24세대 원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실에 대한 조금 이제 그걸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변을 훑어보시게 되면 가까이에 세종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도 있고, 그다음 건국대학교 상권도 굉장히 형성이 크게 넓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본 물건이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양동의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단위 계획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굉장히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실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주변을 한번 가셔가지고 좀 훑어보시고 또 이제 부동산을 좀 보셔서 공실의 유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실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임대가 맞춰진 다음에 어쨌든 잔금을 내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만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매물 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8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 134.5제곱미터, 구조는 원룸 24세대와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8억 원, 실투자액은 4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던 두 매물에 대해서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두 물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슷한 면에서도 좀 있으면서도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봉천동 단독주택하고 그다음 화양동 오피스텔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라 볼 수 있고요. 다른 점이라 그러면 봉천동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주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토지를 산다 이렇게 전제를 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수익형 부동산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올려서 원룸이든지 투룸, 쓰룸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라면 현재 토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이제 그 화양동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에 건물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제 개발 호재에 따른 차이점도 약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봉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에 대한 환경이 개선이 되는 또 편리해지는 그게 주 형태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화양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 상태에서 특별 계획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전체가 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치 상승도 조금 더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가격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차이는 하나는 조금 적게 들어가지만 하나는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잘 이해하셔가지고요. 실제로 한번 발로 가보시고 또 경험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물건, 투자 대상이 맞겠다는 물건을 선정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투자의 정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끝으로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대표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세미나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이제 2시에 RTN 22층 세미나실에서 있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에 기반한 투자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매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의 금액별로 해서 투자에 괜찮은 물건이라든가 또는 최근의 기류라든가 투자 대상에 대한 적절함에 대한 이런 판단까지 같이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3424-8200번, 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